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크 스크린 티셔츠에 인쇄하는 그 실크 스크린의 잉크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전에 뭐 DTG라든가 DTF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이런 설명들은 사실 뭐 티셔츠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티셔츠에 어떤 프린트 방식을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론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많이는 없다 보니까 뭐 대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부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뭐 실크 스크린이 사실 어떤 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종이랑 종이를 붙이는데 이거를 뭐 딱풀을 쓸 거냐, 물풀을 쓸 거냐, 양면 테이프를 쓸 거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종이와 종이를 붙일 때 뭐 색종이를 붙일 거냐, 한지를 붙일 거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소재나 그 방법에 대한 접근의 차이인 거지, 사실 옷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소재를 여러 가지를 쓰고 뭐 해가지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그래픽, 그러니까 그림, 아트웍 같은 거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고, 뭐 티셔츠라는 어쨌든 면 직물이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런 질감을 통해서 이게 합쳐졌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래픽은 그냥 표현만 되면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옷에 인쇄를 하는 분들의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그래픽 디자인을 해본 사람은 해봤고, 그걸 다시 이제 제조라는 측면에서 인쇄를 하려고 접근해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흔히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인쇄 업체들, 직접 운영을 하진 않지만 뭔가 그 인쇄를 해주시는 분들, 일을 받아서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아 이거는 이걸로 하면 돼, 내지는 이제 뭐 특정으로 실크 스크린만 하시는 분, 디지털만 하시는 분, 뭐 전사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제 특화돼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 우리는 다 돼, 우리 쪽으로 하면은 이거는 돼 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 안 되면은 그냥 단칼에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이거는 전사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지 그거를 조금 보려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식에서 어떤 잉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볼 거고, 그리고 조금 후반에 가면은 아마 그 사진 같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과 실크 스크린의 차이도 조금은 설명을 할 텐데, 사실 방식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찍으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이론적인 방식보다는 표현된 결과물로 보는 게 조금은 더 빠르고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오늘 갖고 온 거는 티셔츠, 이 뭐 기본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실크 스크린이겠죠. 네, 잉크가 옷에 딱 올라가 있고, 이건 좀 옛날 티셔츠긴 한데 보시면
흰색 1도를 찍은 건데 뭐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갈라지는 현상들도 좀 보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분을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금분을 인쇄를 하니까 잉크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잉크로 만들어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분을 쓰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고, 이 금박은 또 조금 달라요. 금박은 호일 같은 거를 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거기다 프레스로 눌러 가지고 떼내면은 이 박이 남는데, 이런 실크 스크린으로 찍은 것 같은 이런 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매끈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비닐을 붙여 놓은 것처럼 하지만 좀 되게 얇게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다르긴 하고, 이런 실크 스크린이 이제 이런 잉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금분에 의한 금박 인쇄라고 하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 금색, 은색, 뭐 홀로그램, 기타 등등 입자의 크기도 또 다르게 해가지고 잉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옷에 붙어야 되는 잉크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입자가 큰 거를 붙잡으려면 어쨌든 잉크가 좀 많이 들어가서 입자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쇄 자체도 두꺼워지고, 그러면 입었을 때 불편할 거고, 그리고 너무 두꺼워지면 건조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세탁을 하면은 갈라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옷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세탁을 자주 해야 되는 옷에다가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볼록볼록하게 퍼프 잉크라고 하는 발포 잉크도 있고, 보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네.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이런 잉크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퍼프 잉크라는 게 따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발포 잉크를 사용을 하면, 근데 이거는 소재 자체가 이제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거를 썼기 때문에 이게 잉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마킹하는 그 필름에도 발포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주면은 붙으면서 팽창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옷에다가 발포 잉크를 사용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세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근데 뭐 이게 보통 오래된 티셔츠들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잘 인쇄를 하면은 잘 안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발포를 너무 심하게 올려놓으면 이런 게 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쁘긴 하지만 금방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티셔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판매될 때 예쁜 거에 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예쁘니까 오래 입고 싶은데 뭐 몇 번 안 빨았는데 다 갈라지고 깨지면 속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뭐 좋은 업체와 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잡아가면, 그리고 너무 심하게 발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랙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일부러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 깨지는 잉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쇄를 하고 나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겠죠, 단면이. 근데 이거는 인쇄를 하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표면이 나오지만, 이거를 세탁을 계속 하거나 뭐 만들고 나서 워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가 입고 계속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깨지는 겁니다. 그 아까 발포가 깨지는 거랑은 또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얘네는 깨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잉크가 찍혀 있는 잉크가 이제 유실이 되면서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는 깨지긴 하지만 이런 효과를 줄 뿐 여기서 더 막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깨지는 효과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얘네는
찍고 나서 그냥 둔다고 해서 이게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벌려준다거나 일부러 워싱을 돌려서 마찰을 만들어서 깨준다거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후가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화가 빨리 됐다기보다는 경화가 많이 돼서 이게 갈라지는 효과를 주는 크랙을 주는 잉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일부러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일반적인 잉크인데 후가공을 하면서 크랙의 효과를 내도록 많이 데미지를 줘서 긁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성에서 두께감을 주면서 이런 갈라지는 효과를 내려면 크랙 잉크라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보시면 제가 그 세인트 같은 티셔츠 보면은 굉장히 세로로 미세하게 잘 깨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인쇄를 해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깨지지만 나무 껍데기 같은 그런 효과로 나오고, 예쁘게 뭐 어느 게 예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조금 옷의 결 따라서 이렇게 잘 깨지게 하려면은 어떤 가공을 해야 될 텐데, 뭔가 그거는 이제 노하우라서 뭔가 좀 그것까지는 구현을 해내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하는 곳은 이걸 인쇄를 하는 곳이지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거를 또 연구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크랙 잉크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티셔츠예요. 오래된 티셔츠고 헨리앤슨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유통을 했었고 매장도 있었는데, 이게 그때 옛날에 정말 옛날이에요. 이게 거의 한 20년 넘은 티셔츠인데 이거를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두께감이 있다는 거는 보이시겠죠? 네. 두께감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유독 두껍죠. 여기가 요런 데 보면 유독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유성 잉크들이 잘 나오고 해서 이 정도 두께를 올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찍어서 올려주기만 해도 이 정도 두께는 나와요, 요즘은. 근데 사실 이 두께를 지금 이거는 유성 잉크인지 수성 잉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이 정도 두께를 올리는 게 있어서 여기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점선도 보면은 두께감 있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에 비해 여기는 평면으로 되게 얇게 인쇄가 돼 있고, 이거를 또 다르게 여기는 또 두께감을 줘서 인쇄를 한 거죠. 근데 또 여기는 두께감이 있지만 또 여기는 얇아요. 이 두께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 티셔츠를 만들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그래픽 디자이너는 얼마나 고민을 했냐 하면, 당장 여기만 봐도 노란색 있죠? 여긴 또 두께감이 있어요. 노란색 있죠? 흰색 있죠? 여기도 흰색이 있지만 이 흰색 회색 있죠? 여기 보면 또 검정색 있죠? 빨간색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티셔츠 실크 스크린을 찍는다. 그러면 흰색 판이 하나가 필요하고 노란색 판이 하나가 필요하고 빨간색, 회색, 검정색 5도가 필요한데, 그 5도 안에서도 이 두께감을 줘가지고 노란색은 두께감 주고, 흰색도 만약에 이거를 얇게 찍고 이거는 두께감 있게 찍겠다 하면은 흰색 이거 따로 한번 찍고 여기를 또 한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만 2번을 찍게 되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여기 회색은 깨져 있어요. 이렇게 오래돼서, 정말 오래 입어서.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변형이 하나도 없어요. 두께감 있게 찍었는데. 보면 이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 크랙도 있었고, 뭐 발포도 있었고, 금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발포는 특징이 이렇게 부풀다 보니까 이 단면이 둥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거를 열을 줘서 팽창하니까 이렇게 부푸는 거죠.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둥글 수밖에 없어요. 왜? 부풀었으니까. 근데 얘네는 두께감을 줘서 층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단면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포는 이렇게 부풀었다면, 단면이 이렇게 곡선이 있었다면, 얘네는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탁탁. 그래서 이런 깔끔한 단면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두께감 있게 계속 올리는 게 실크 스크린에서는 후막이라고 합니다. 후막.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지금은 이거를 후막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냥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올려도, 유성 잉크를 두세 번 정도만 올려도 이만큼은 올라가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후막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이거만큼 이제 두께감을 올리는 게 후막이라는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후막은 사실 좀 위험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옷을 사용할 때 건조를 잘못 시키면 옷이 황변이라고 하는, 그 다리미로 오래 놔두면 열에 의해서 누렇게 변하는 거 있죠. 그 이제 보통 탔다고 하지만, 타기 직전에 어떻게 누렇게 변하는 거를 황변이라고 하는데, 혹은 이제 뭐 땀이나 외부 오염에 의해서 이제 황변이 되기도 하지만, 열에 의해서 이제 누렇게 변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사실상 탄 거죠. 탄 건데, 하얀색 원단 같은 경우에 뭔가 그거를 두께감을 줘서 열을 많이 주면은 온도에 의해서 간접열이긴 하지만 고온이다 보니까 이게 누렇게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돌이키기 좀 힘들고, 다른 원단도 사실 수축이나 뭔가 변형이 좀 오죠.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두께를 올리는 것도, 후막이라는 거는 두께를 올리기도 하지만 판 자체를 두껍게 떠야 되기도 해서, 그거를 찍을 때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또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좀 깨끗하게 예쁘게 두껍게 올릴 수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잉크가 이제 열을 받으면서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잉크를 좀 잘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크 스크린을 사진처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진은 아니죠. 그러면 사진은 이런 게 이제 사진 같은 표현이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슈프림 티셔츠가 이거를 사진 같은 효과로 이제 이거를 그래픽 인쇄를 하는 게 좀 유명하죠. 얘네는 도수가 좀 많지만 이런 것들을 다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서 인쇄를 하고,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께감이 생겨요. 이렇게 유성 잉크를 찍으면. 그래서 보면 요런 경계면에 보면 이렇게 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색을 하나씩 쌓아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점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 점이죠. 점에 의한 인쇄가 돼 있고. 그러면 디지털 잉크가 뿌려질 때 점이 아니냐? 아니에요. 점이에요. 점인데 훨씬 더 미세한 입자로 뿌리다 보니까 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점이 잘 안 보여요. 뭐 확대를 하면 점이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봐도 점으로 보이는 상태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요런 그림자 부분들에 보면은 파란색 혹은 검은색으로 점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 티셔츠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잉크를 찍으면서 여기에 하이라이트라든지 섀도우라든지 그런 색의 명암이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핸드폰 카메라나 일반 사진기로 찍어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색이 얹어진 거죠. 잉크의 색이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뭐 실버가 아니고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색이죠. 파랑색, 검은색, 여기 베이지 같은 그런 색깔들이 섞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요런 데도 네. 근데 이게 슈프림에서 하면은 그러면 항상 그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 티셔츠를 사보고 또 느낀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DTF는 아니에요. 이게 딱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실크 스크린 1도를 찍고 그 위에 디지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코팅을 한 그런 형태인데, 이 디지털 하이브리드 방식이 실크 스크린과 디지털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런데 이제 색깔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티셔츠죠, 여기는. 그래서 완전히 검은색이다 하면 이제 이런 게 빠진 거죠, 인쇄하면서.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런 데를 이제 비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실크 스크린처럼 찍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탁을 해보면은 이런 표면이 그 DTF는 이런 표면이 잘 안 생겨요, 사실. 네. 그리고 이걸 처음에 샀을 때도 아, 이건 DTF야 아니면 하이브리드야 라고 이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DTF면은 훨씬 더 표면이 매끄럽고 이런 티셔츠의 조직이 막 잘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세탁을 오래 하면 또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흰색을 실크 스크린으로 깔고 그 위에 디지털을 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크 스크린 같은 두께감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1도의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얇게 잘 찍어 줬느냐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두께감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꼭 흰색을 전체를 깔아야 된다, 그게 또 없어요, 보면. 그래서 흰색을 얼마나 찍어주는지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런 빨간색이 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DTF는 어쩔 수 없이 필름에다가 인쇄를 하고 거기다가 접착제를 마지막에 도포를 해가지고 열로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계면에 자세히 보면은 경계면에 그 접착제가 녹아서 이렇게 약간씩 삐져나온 흔적들이 생기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이 분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색깔들이 얹어져 있는 걸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실크 스크린처럼 망점의 그런 특징은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워낙 또 디지털로 미세하게 뿌리다 보니까 이런 색이 겹쳐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려져서 녹아 있죠. 잘 섞여 있죠. 그래서 터치감도 좀 있고, 디지털 인쇄를 할 때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서 넘기는 것보다는 PNG 같은 걸로 바닥의 배경이나 이런 사이에 어떤 것들을 다 없애주는 과정을 하시고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로 맡기면은 조금 더 다른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또 이런 티셔츠는 또 실크 스크린이에요. 이게 만졌을 때 아무런 그게 없긴 하지만 심지어 뭐 보면은 다 망점이에요. 다 이런 망점으로 찍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사진의 효과지만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더블릿이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보면은 여기는 또 이게 또 이제 DTG일 것 같은데, 이건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DTG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표면에 그런 코팅이 된 것 같은 그런 질감이 없어요. 굉장히 매트하고, 보면 실크 스크린으로 찍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명확하겠죠. 근데 없죠, 경계가. 단
아래쪽에 뭔가 그 베이스가 깔린 것 같은 그런 질감이 있어요. 티셔츠를 늘려봤을 때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질감의 잉크가 이제 한 겹이 뿌려지고 그 위에 다시 또 뿌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DTG도 회사가 여러 개가 있고 뭐 앱선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 브라더에서도 나오죠. 뭐 GTX 광고 엄청 하는데 그 여러 회사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인쇄가 되는 잉크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앱선이나 듀퐁 잉크를 많이 쓰고 앱선에서도 잉크를 만들긴 하는데 뭐가 좋다라고 하기는 되게 애매한 거고, 발색이나 이제 세탁했을 때 결례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고, 뭐 디자이너로서 어떤 회사에다가 맡기면서 인쇄를 맡기면서 거기에 듀퐁 잉크를 쓰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앱손이 잘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인쇄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계 똑같은 기계를 쓴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노하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더 맞다, 뭐가 더 결례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그리고 잉크 도포량을 얼마나 결정을 해주느냐가 그 업체가 이제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회사들마다, 제작을 해주는 회사들마다 노하우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방식들이 있고 우리가 티셔츠를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판매를 고려했을 때 제작 단가와 그리고 우리 디자인 특성상 요런 텍스처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회사의 어떤 추구하는 것과 맞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접했을 때도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도수가 많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면 보통 티셔츠를 막 무한히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뭐 100장, 200장 정도의 선에서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티셔츠 한 장당 비용이 뭐 티셔츠 가격 이상 나오게 되니까, 판매를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는 디지털이나 DTF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기도 문제죠. 사실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제작 비용, 그리고 이런 방식, 그리고 디자인 크기에 대한 것들에 고민을 좀 하고 티셔츠를 만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